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주회계법인 임방진 회계사께서 기고하신 칼럼 개정될상법은 무자본 M&A 막아낼까? 이 칼럼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통령도 언급할 만큼 이게 좀 뜨거운 이슈고요. 지난 5년간 기업 사냥꾼이 무려 143명이나 적발됐다고 하니까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이 칼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우선 그 무자본 M&A 이게 정확히 뭔가요? 칼럼에서는 뭐 신종수법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꽤 오래된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말 그대로 자기 돈은 거의 없이 대부분 이제 차입금 같은 걸로 기업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단기 차익만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다거나 주가를 조작한다거나 하면서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죠. 인수 과정 자체는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묘하죠. 아, 합법의 탈을 쓴 거군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가요? 적발 건수 같은 걸 보면 좀 감이 올까요? 네, 칼럼에서도 금융감독원 통계를 인용하는데요. 최근 5년간 적발된 143명 중에 재범자가 5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재범자라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쵸. 그만큼 이게 한 번 손대면 끊기 어렵거나 아니면 처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본시장의 정말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컬럼에 그 S사 사례가 나오던데 이게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소액주주들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었죠? 네, 코스닥 상장사 S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무자본 M&A 세력에게 넘어간 케이스인데요. 이 세력이 자기 돈은 거의 없이 주식 담보대출로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를 띄우려다 실패하니까 담보로 잡힌 주식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아, 그럼 지분도 없어진 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회사를 장악할 수 있었죠? 그게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칼럼에서 지적하는 게 이들이 정관에 있던 독소 조항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 해임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발행 주식 총수의 80% 이상 이런 식으로 아주 높은 찬성률을 요구하는 초다수 견해제, 그리고 경영진이 물러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황금 낙하산 조항, 이런 걸 방패 삼아서 버틴 겁니다. 아, 지분도 없는 경영진이 그런 조항 뒤에 숨어서 회사를 마음대로. 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자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거죠. 소액주주들이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힘을 모아서 20% 넘는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진 해임을 시도했는데도 그 비상식적인 정관 때문에 계속 막힌 거예요. 정말 너무하네요. 심지어 경영진은 소송 같은 걸로 시간만 끌고 회사는 결국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받고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습니다. 소액주주들 돈은 그냥 휴지 조각 될 뻔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거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요. 네, 개정안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칼럼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첫째가 그 감사위원 분리선출하고 3% 룰입니다. 아, 3% 룰이요? 네, 대주주라도 감사위원 뽑을 때는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게 제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주주 입김에서 좀 자유로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S사처럼 자산을 빼돌리는 걸 좀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군요. 또 다른 건요? 둘째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입니다. 이건 소액주주들이 표를 모아서 자기들 대표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제도거든요. 지금은 회사 정관으로 이걸 배제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그걸 못하게 막는 거죠. 이사회 내부에 소액주주 목소리가 들어갈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아하, 소액주주도 이제 이사회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이게 또 중요한데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해야 했는데 이걸 주주 전체로 넓히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S사처럼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빼돌려서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들이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사들의 책임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라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렇군요.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묻겠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죠? 네, 전자주총, 전자투표 도입입니다. S사 주주들처럼 직접 주총 가기 어렵거나 의결권 모으기 힘든 소액주주들이 좀 더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적인 수단을 도입하자는 거죠. 확실히 이런 제도들이 다 도입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칼럼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맞아요. 칼럼이 그 한계점도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M&A를 하려는 사람의 자금 출처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방법이 여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식이라는 거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막는 기능은 약하다는 겁니다. 아, 사전 예방이 어렵군요. 네. 그리고 S사처럼 이미 전관에 황금 낙하산이나 초다수결해제 같은 조항이 박혀 있다면 법이 바뀌어도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바꾸거나 대응하기가 여전히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방어 조항들은 그대로 두면서 개정안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죠. 그렇군요. 선제적인 방어는 어렵고 이미 만들어진 장벽은 넘기 힘들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요, 구독자 여러분, 특히 소액주주 분들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칼럼의 논지를 따라가 보면요,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룰, 주주 충실 의무, 집중 투표제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하면 S사 같은 피해를 막는데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칼럼에서도 강조하듯이 법 개정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감독을 제대로 하고 또 주주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 나서고 기업 문화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의미의 소액주주 보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임방진 회계사의 칼럼을 통해서 무자본 M&A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정상법이 소액주주 보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한계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S사 사례를 들으니 그 심각성이 더 와닿네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칼럼에서도 살짝 엿보이는 고민인데요. 만약 이런 법적인 도구들, 즉 새로운 권리들이 주어진다면 소액주주들은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권한들을 평소에 기업 지배구조 안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고 나아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